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문법 관련한 의문 변동입니다. 원래는 의문의 개념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능적인 사고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기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다시 말하면 문제가 얼마나 어렵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틀리고 많으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빠르게 의문 변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상 의문 변동까지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원에서 이 파트를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미리 한번 간단하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시간에는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뒤에를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지금 보면 의문 변동과 관련한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문 변동, 의문이 놓인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을 의문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의문 변동은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 물 이렇게 글을 쓰지만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국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이 기억이 이 이응으로 바뀐 거네요. 맞죠? 자, 이게 바로 발음이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표를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기억이 어디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쵸? 근데 기억을 이응으로 내리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우리가 국물이면 이 기억이 이응이 된 건데 바로 뒤에 있는 단어가 미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음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는 거네요. 기억에 있던 것이 이응으로 놓이게 되면서 같은 비음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을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더 쉽고 더 빠르게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을 바꿔줘서 더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발음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우선 의문 개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교실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변동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이 변동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 중에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교체입니다. 이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은 4가지가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지를 잠깐 보고 갈게요. 교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 빠지거나 의문이 플러스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의문의 개수가 변화가 없는 거겠네요. 축약 같은 경우에는 두 의문이 한 의문으로 합쳐지는 현상이니까 여기 보면은 국화라는 단어가 이 기억이 히읗을 만나서
기억 플러스 히읗이 키역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음운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고, 탈락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음운 개수가 줄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현상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교체는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없는 현상을 교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비음화가 있어요. 자, 잠깐 이 교체를 공부할 때 우선은 외워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체의 대표적인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비음화. 세 번째, 유음화. 네 번째, 국외음화. 다섯 번째, 된소리 대기. 이렇게 크게 5가지가 교체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교체의 대표적인 내용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당연하게 외워야 돼요. 왜냐면 교체라고 하면은 이 5가지를 문제에서 얘기해 주지 않고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라고 하면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 상정하고서는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음절의 끝소리, 무슨 소리냐?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강.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걸 첫소리라고 합니다. 첫소리. 그리고 이 두 번째 소리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소리. 그리고 이 받침을 끝소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받침이죠. 받침. 받침을 끝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소리에는 7가지밖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가지로밖에 발음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숲이라고 우리가 쓰면 지금 분명히 받침은 피읍이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렇게 비읍으로 숲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 이걸 바로 쌍받침이라고 해요. 이 쌍받침은 뭐랑 다르냐면 겹받침과 분명 다릅니다. 쌍받침은 겹받침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깍이라는 것은 발음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운의 개수가 3개인 겁니다. 쌍기역 하나,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겹받침으로 따지자면 3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3 이렇게 발음할 뿐이지만 우선은 표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의문의 개수는 4개다. 그래서 겹받침과 쌍받침은 분명 의문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함께 꼭 같이 나오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냐면 바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예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간이거나 명사거나 이런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것들은 조사거나 어미거나 이런 친구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바로 연음과 관련된 내용이 이 부분에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밭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 을이라는 것은 지금 조사죠. 형식 형태소네요. 첫 번째 이 이응은 없는 거예요. 첫 소리의 이응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티귿은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겹받침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는 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뒤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기억만 뒤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 잠깐 지워볼게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실질 형태소가 오면은 앞에 있는 단어의 받침을 음절의 끝소리로 바꿔준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이냐? 자,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 피읍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비읍, 다시 말하면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시켜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B가 되겠죠.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보면 옷 아래, 그러면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로 디귿이 될 테니까 넘기면 오, 다, 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갖고서는 한번 응용해서 문제를 하나 더 선생님이 내볼 테니까 한번 각자 공책에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헛웃음, 보통 이제 수능 문제 풀 때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예시문이라서 한번 적어봤어요. 자, 우선 풀었다고, 각자가 풀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 앞에 있는, 자,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는 얘밖에 없죠. 웃다니까. 맞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앞에 있는 단어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고, 이 음은 의미가 없죠. 형식 형태소니까 시옷은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 두, 숨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닭앞에도 해볼까요? 닭앞에는 이 앞이라는 것과 닭이라는 건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닭은 앞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앞이라는 단어 앞에 닭은 대표음이 뭘로 바뀌나요? 기억이겠죠. 닭이니까 닭. 그래서 넘겨주고, 피읍은 그냥 넘겨주니까 다, 가, 패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실질과 형식 형태소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비음화는 아주 간단하게 갈 거예요. 왜냐면 비음화나 이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한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한국어 발음을 똑바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발음상으로 연결해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응, 니은, 미음을 만나면 이응, 니은, 미음이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나미를 만나면 오남이 된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더라고요. 오나미를 만나면 오남이 된다. 자,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국, 물. 기억나죠? 항상 비음화나 유음화는 이 받침과 첫 번째 글의 받침과 그 다음 글의 첫 음절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음절에 오나미에 걸렸죠? 미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오나미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설마 여기서 니은을 넣어서 군물이 되거나 군물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죠? 이걸 틀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또 발음이 똑같아지네. 이거 말고.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받는다. 받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오나미에 걸려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죠. 그럼 여기 지금 오나미에 걸렸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설마 여기를 이응으로 해서 박는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쵸? 밟는다라고 합니까, 그럼?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받는다, 니은으로 가겠죠. 받는다, 받는다, 니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발음으로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 비음화는 첫 번째 1번 규칙. 오나미를 만나면 오남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도 쉽게 풀이가 가능하다. 두 번째, 얘는 좀 외워줘야 된다. 자, 이건 무엇이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을
비읍 뒤에 좀 지워야겠네요. 너무 지저분하네.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은 무조건 니은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자, 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줘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협력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면 아까 전에 이 오나미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왜? 받침에 지금 오나미가 없잖아. 여기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받침이 비읍이 되는 순간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바꿔주는 순간 오나미에 걸리죠. 그래서 얘도 다시 또 오나미에 걸려서 미음이 돼서 협력. 다시 말하면 이 2번은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2번 일어나는 규칙이다. 비음화가 몇 번? 2번 일어나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뭘로 내볼까? 핫 라인. 자, 이 문제를 각자 한번 풀어봅니다.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해야 되죠. 예. 디귿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맞죠? 디귿으로 바꿔주니까 지금 2번 규칙에 지금 걸리죠. 받침 디귿에 뒤에 리을이니까 니은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니은에 바꿔주는 즉시 이 디귿도 오나미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한 라인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음절의 끝소리 1번, 비음화 2번, 그래서 교체가 3번 일어나게 되네요. 교체가 3번 일어나는 단어가 핫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한번 그러면 교재를 갖고 한번 봐볼까요? 교재에도 이미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간단하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주려고 먼저 한번 공부를 했던 것 뿐이고, 기역, 디귿, 비읍의 비음화, 이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오나미입니다. 오나미. 그래서 그 원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아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먹는 그러면 기역 니은이 이응 니은으로 된다. 뭐 디귿 니은이면 니은 니은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념을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변동에 초점을 두고서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거죠. 그쵸? 자, 아까 전에 리을을 뭘로? 니은으로 바꿔준다. 이 부분이었어요. 기억나죠? 여기 보면은 막론 하나 해볼까요?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바꿔준다. 바꾸면 이 기역도 뭘로 바꿔줘야 된다? 오나미로 바꿔줘야 되니까 막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쉽죠? 뭐 이렇게까지 다 원리를 외워서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해서 아까 좀 간단하게 본 거고, 자, 뒤로 넘겨서 유음화가 있습니다. 유음화는 제일 쉬워요. 유음화는 쉽게 말하면
리을 앞에 니은, 리을 뒤에 니은이 와도 다 뭐가 된다? 리을 리을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유음화인 겁니다. 자, 리을 앞에 니은, 리을 뒤에 니은, 다 리을 리을이 된다. 자, 여기 보면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 순행적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고, 역행이라는 것은 방향이 이렇게 온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 내면 뒤에 니은이 여기가 리을이 되겠죠. 실 나면 이쪽 앞쪽이 리을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다른 걸 좀 들어볼까? 물, 난, 리. 이렇게 되면 리을 뒤에 니은인 얘도 리을이 돼야 되고, 리을 앞에 니은인 얘도 지금 리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 랄, 리가 되겠네요. 다 리을로 바꿔야 되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이 표 보는 건 나중에 보면 되니까 넘겨서. 자, 국외음합니다. 디귿이나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이중모음 있잖아요. 여, 요, 유, 이런 애들은 그냥 여가 아니고 반모음 이 플러스 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는 어떻게 됐냐? 반모음 이 플러스 오가 돼서 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모음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모음을 갖고 있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 형태소 앞에서, 중요한 건 얘지. 형식 형태소 앞에서 국외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보면은 맛이, 지금 이 이가 어때요? 의미가 없죠. 전미사니까. 그래서 마지가 되고, 디귿이 이를 만남으로써 국외음화 현상이 되고, 끝 이도 지금 조사죠. 그러니까 이를 만나서 티귿이니까 이번에는 치읓이 되네. 자, 근데 이런 경우 곧이어 뉴스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국외음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이어는 기본형이 뭡니까? 있다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형식 형태소 앞에서만 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고지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실질 형태소에서는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굿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디귿, 히읗이 만나면 티귿이 되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부분을 축약현상이라고 해요. 축약현상. 축약현상을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 간단히 외워요. 피카츄 털. 자, 피카츄 털. 왜 피카츄 털이냐? 빼서 얘기할 데 없나? 요로 좀 뺄게요. 비읍, 기역, 지읒,
디귿이 히읗을 만나면 피읍이 되고 키역이 되고 치읓이 되고 티귿이 된다. 이게 바로 자음 축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히읗이 있느냐 없느냐죠. 여기도 보면 굿히다니까 디귿이 히읗을 만남으로 티가 돼서 굿히다가 된 다음 여기서 이를 만났기 때문에 굿히다로 다시 말하면 두 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센소리 되기, 축약,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이렇게 두 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굿히다가 되기 때문에 국외음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자, 지금 여기는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발음을 빨리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인데 이것도 교실에서 개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된소리 대기로 갈 건데 된소리 되기 전에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우리가 보통 쓰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언입니다. 방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인데 액이라고 하거나 고기를 괴기라고 한다거나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아, 어, 오, 우가 뒤에 오는 전설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에, 왜, 위로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호랑이보다는 호랭이가 됐을 때 좀 더 발음이 쉬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방언들은 발음을 더 쉽게 하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걸 방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모음 역행동화는 뭐다? 표준 발음이 아니다. 표준 발음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된소리 되기. 자,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기역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 쌍기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키역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걸 예사소리라고 하고 얘를 된소리, 이걸 거센소리라고 하죠. 그쵸?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에 놓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 1번과 2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데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소리가 난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쉽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 밥 사줘. 자, 어떻게? 그대 밥 뒤에 그대 밥 사줘는 된소리가 된다. 받침 그대 밥은 그대 밥 사줘를 된소리로 만든다. 자, 볼까요? 국밥. 받침이 기역이죠. 뒤에 그대 밥 사줘의 밥에 걸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밥이 된다. 닫지. 받침 디귿에 걸렸죠. 뒤에 그대 밥 사줘의 줘에 걸렸죠. 얘가 바로 찌가 된다. 자, 첫 번째 규칙은 그대 밥 뒤에 그대 밥 사줘는 된소리 되기가 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은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나는 된소리.
자, 어떤 경우? 아까는 그대밥사조였다면 얘는 그대사조입니다. 용언의 어감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대사조는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여기 보면은 신발을 신고 점지, 여기 보면은 점지에서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탈락이 됩니다. 점으로. 그러니까 미음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 봐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쓴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얘는 지금 뭐예요? 명사죠. 이럴 때는 신고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가 아니고. 왜요? 용언의 어감 받침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나는 겁니까? 된 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동이나, 이거 잠깐만요. 피동이나 사동전미사 기가 올 때는, 자, 피동사동 아마 중2 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미사가 있어요.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나중에 이게 외우게 되는데 그때 기가 있습니다. 기가 있어요. 이 기가 올 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뭐냐? 자, 예시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었지? 굶다가 있다고 칩시다. 굶다. 지금 받침이 미음이고 뒤에 굶다로 나오죠. 굶다. 근데 이거를 기를 넣으면 이럴 때는 굶기다가 되지 않고 굶기다가 되죠. 굶기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피동이나 사동전미사 기가 들어가면은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되죠? 굶다지만 굶기다다. 세 번째, 한자어 받침 리을. 여기 지금 한자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한자를 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한자는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라는 걸 나타내 줄 수 있게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귿, 시읒, 지읒으로 디귿, 시읒, 지읒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받침 리을 뒤에 올 때 된소리 대기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얘만 봅시다. 갈등, 필승, 물질. 자, 받침 리을 뒤에,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오는 디귿, 시읒, 지읒은 뭐다? 된소리 대기가 적용된다. 이해되죠?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오는,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오는 그대밥사줘도 뭐가 된다? 된소리 대기가 된다. 예시를 보면, 잠깐만, 얘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관형사형어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로 한번 볼까요? 가다라고 할 때 기본형이 가죠. 가. 그쵸? 보통 얘를 관형어로 만든다면
리을이나 리은을 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갈 이러고 뛴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다가 있다고 쳐봅시다. 리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친다면 얘는 뭐가 돼요? 의존 명사가 되죠. 그쵸? 뒤에 항상 이렇게 와야 될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는 이름인데 수라는 게 무슨 이름을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의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얘네들이 발음상 수가 되겠죠.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갈 데가, 만날 사람, 할수록, 할 것을, 이런 경우에는 된 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거 발음을 할 때 빠르게 발음하면 만날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천히 발음하면 만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만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런 것처럼 끊어서 얘기할 때는 뭐한다?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된소리 되기의 4가지 규칙이라고 합니다. 된소리 되기의 4가지 규칙. 자, 우선은 오늘 선생님이랑 다른 게 아니고 음운 변동에 있어서 교체에 대해서만 좀 빠르게 예시문을 중심으로 봤어요. 교체에 대해서 예시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자, 간단한 기본기만 본 거고 첫 시작 때 뭐라고 얘기했죠? 얘는 얼마나 잘 활용이 된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렵고 말고가 정해지는 것이지 뭐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쌓여졌다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잘 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봐야지 본인이 잘 적용하고 있는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온다던가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교체 부분의 문제를 같이 풀면서 오늘 했던 부분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봅시다. 안녕.